세계가 놀란 한국의 치안 수준. 미국 뉴욕에서 온 마이클 35세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최신형 아이폰과 맥북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방까지 의자에 걸어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옆 테이블 한국인에게 물었죠. 도둑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은 웃으면서 한국에선 그런 일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방을 꼭 앞으로 메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가방을 발 사이에 끼우고 앉았죠. 그런데 한국에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벤치에 한국 청년이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의 지갑이 반쯤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5분도 안 돼서 지갑은 물론 신발까지 사라졌을 겁니다. 독일에서 온 안나 28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가방을 잠시라도 놓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에 우산이나 쇼핑백을 놓고 내려도 다음날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명동에서 쇼핑한 물건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온 소피 24세는 한국의 치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 이후엔 혼자 외출하는 것이 위험해요. 특히 여성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 편의점에 가도 한강공원을 산책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런 자유를 처음 느껴봤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업차 방문한 카를로스 42세는 한국의 치안을 보고 가족 전체가 이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신호등에 멈추면 강도를 당할 수 있어서 밤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급 시계나 액세서리는 절대 착용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최신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마음껏 사용해요. 제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31세조차 한국의 치안에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안전하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잠든 사람을 봤는데 옆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보호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증언은 한국이 단순히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이 미국보다 100배는 안전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CCTV보다 위대한 한국인의 시민의식. 영국 런던에서 온 윌리엄 38세은 한국의 안전 비결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안전한 이유를 CCTV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인구 대비 CCTV 설치 순위에서 중국이 1위, 영국이 유럽 1위인데 한국은 44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체감 안전도는 한국이 훨씬 높죠. 이건 CCTV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입니다. 르완다에서 온 은쿠루지자 29세는 한국인의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르완다도 최근 치안이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당신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라는 원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다 1,000원을 더 받았는데 알바생이 2km를 뛰어와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온 리웨이 33세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만들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CCTV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여전히 소매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CCTV가 발달하기 훨씬 전인 1990년대부터 이미 길거리 도둑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 유치원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기를 철저히 교육받는다고 하더군요. 스웨덴에서 온 에릭 41세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양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스톡홀름도 안전하기로 유명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스웨덴은 복지와 처벌 시스템으로 범죄를 예방하지만 한국은 사회적 압력과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아요. 지하철에서 돈을 떨어뜨렸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알려주려고 달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멕시코시티에서 온 카를라 26세는 한국의 눈치 문화가 치안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멕시코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요. 이런 사회적 감시가 CCTV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인도 뭄바이에서 온 라젠드라 37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합니다. 인도도 CCTV를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한국은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의무화한다고 들었어요. 제 아들이 다니는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양심 저금통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법을 배워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제임스 45세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CCTV는 범죄가 일어난 후 범인을 잡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범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감시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요한 36세은 최근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지난주 이태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현금 50만 원이 그대로 든 채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일상적이라 놀랄 일도 아니래요. CCTV 1000대보다 정직한 시민 한 명이 더 가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천국, 대한민국.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제시카 27세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려는데 한국 룸메이트가 혼자 가도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죠. 토론토에서는 밤 10시 이후 여성 혼자 외출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새벽 3시, 4시에도 여성들이 조깅하고 편의점 가고 택시도 마음 놓고 타요. 이런 자유를 처음 경험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카티아 31세는 한국이 여성에게 준 선물에 대해 말합니다. 모스크바도 예전보다 많이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밤에는 남자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녀야 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밤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강에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24시간 카페에서 공부하고 심야 영화도 혼자 봤어요. 33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줄리아 25세는 한국 남성들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 성희롱이 일상이에요. 휘파람 불고 수작 걸고 따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술 취한 아저씨들도 외국인 여성을 보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거리를 둬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온 사라 34세는 한국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는 낮에도 특정 지역은 여성 혼자 갈 수 없어요. 차도 항상 문을 잠그고 다녀야 하죠. 한국에 와서 밤에 혼자 마트에 갔다 왔다고 남아공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딸도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마리아 29세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안전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지푼이 대중교통을 탈 때도 가방을 꼭 안고 타야 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잠을 자도 돼요. 제 여동생도 한국으로 불렀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이사벨라 30세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나왔는데 새벽 3시였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였다면 절대 혼자 집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다들 혼자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앱으로 경로도 다 추적돼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아이셀 26세은 한국의 여성 전용 시설을 극찬합니다.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안심 택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 이런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터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게다가 한국 경찰은 여성 피해자를 정말 진지하게 대해줘요. 미국 LA에서 온 브리트니 32세는 이렇게 총평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한국은 여성 차별이 심하다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일상적인 안전면에서는 미국보다 100배는 나아요. 할리우드대로도 밤에는 위험한데 강남역은 새벽 4시에도 안전해요. 직장에서의 차별은 있을지 몰라도 길거리에서의 안전은 세계 최고예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온 아나 28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살다가 리스본에 돌아갔는데 다시 밤에 외출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한국이 여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을 도와주는 따뜻한 한국인. 태국 방콕에서 온 솜차이 24세는 첫 한국 방문에서 길을 잃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명동에서 숙소로 가는 길을 잃었는데 구글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 할머니께 영어로 길을 물었더니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변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결국 대학생 한 명이 통역을 해줬고 할머니는 직접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20분을 함께 걸으셨는데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고 코리아 좋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린 26세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매일 감동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알바생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휴대폰 번역기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맵기 단계까지 그려가면서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죠.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온 알리 35세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셨어요. 목적지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니까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결국 한 회사원이 자기 점심시간을 써가며 통역해줬고 기사님은 미터기보다 적은 요금만 받으셨어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온 하산 28세는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실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 하나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학생도 늦었는데 저를 먼저 강의실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뛰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험 때문에 늦은 거였대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온 조셉 31세은 병원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증상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환자가 자기 진료를 미루고 1시간 동안 통역을 해줬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정말 친절했고 그 한국인 환자는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온 올렉산드라이 17세는 이사할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원룸을 구하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영어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딸한테 전화해서 통역을 부탁하셨어요. 결국 그 딸이 직접 와서 하루 종일 집 구하는 걸 도와줬어요. 수수료도 안 받으셨고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아흐메드 33세는 한국인의 배려심을 칭찬합니다. 기차역에서 표를 사는데 줄이 길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안 앞 사람들이 다들 순서를 양보해 주려고 했어요.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온 마르타 29세는 최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한국 아주머니가 버스를 쫓아가서 기사님께 알려주셨어요. 버스가 멈춰서 제 폰을 찾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외국 사람 힘들어요라고 하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바트볼드 2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외국인 보고 피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영어 못하는 할아버지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려고 하세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카타지나 30세는 결론을 내립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이 외국인에게 차갑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겉으로는 수줍어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따뜻함 때문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총기 없는 평화로운 나라의 품격. 미국 텍사스에서 온 로버트 42세는 한국의 총기 규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마트에서도 총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총을 휴대해요. 학교 총격 사건 때문에 아이들도 불안해하죠. 그런데 한국은 경찰과 군인 외에는 아무도 총을 가질 수 없다니. 처음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격 훈련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국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페르난도 38세는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를 극찬합니다. 리우에서는 강도가 총을 들고 있을 수 있어서 저항하면 안 돼요. 그냥 가진 걸 다 주고 살아남는 게 최선이죠. 한국에서 5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어요. 새벽에 조깅하고 현금을 들고 다녀도 안전해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온 피터 45세는 한국 경찰을 신뢰합니다. 남아공에서는 경찰도 무서워요. 총을 가진 경찰이 부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정말 시민의 친구예요. 길 물어봐도 친절하고 취객도 안전하게 집에 보내주고 무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온 디에고 29세는 한국의 조직범죄 통제를 높이 평가합니다. 멕시코는 카르텔 때문에 전쟁터예요. 총격전이 일상이고 시민들이 납치당하기도 해요. 한국도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들었는데 총기가 없어서인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아요. 강력한 법 집행 덕분에 거의 와해됐다고 들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온 마커스 34세는 자녀 교육 환경을 강조합니다. 시카고에서는 학교에 금속 탐지기가 있고 아이들이 총격 대피 훈련을 해요. 한국 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공부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한국 학교는 안전해서 좋다고 매일 말해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온 카밀라 31세는 한국의 야간 문화를 즐깁니다. 메데인에서는 밤 9시 이후 외출이 위험해요. 총기 강도가 많거든요. 한국은 24시간 카페, 편의점, 식당이 열려 있고 새벽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한국에서 배웠어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온 호세 37세는 한국 이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총격으로 죽어요. 한국에 와서 총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게 기적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온 로드리고 40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칭찬합니다. 필리핀도 총기 규제를 하지만 불법 총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은 섬나라가 아닌데도 총기 통제가 완벽해요. 국가보안법, 조직폭력처벌법 등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에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온 다비드 35세는 특별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때문에 시민들도 무장해요.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데도 시민은 무장하지 않아요. 대신 강력한 군대와 경찰이 지켜주죠. 이런 신뢰관계가 부럽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온 장마이너스 피에르 33세는
이렇게 총평합니다. 유럽도 미국보다는 총기 규제가 엄격하지만 테러 위협은 있어요. 한국은 총기 범죄도 테러도 거의 없어요. 밤에 클럽 가고 축제 가고 콘서트 가도 안전해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뛰어난 균형. 호주 멜버른에서 온 데이비드 36세는 아시아 세계국을 비교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3년, 싱가포르에서 2년,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어요. 세 나라 모두 안전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일본은 너무 규칙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요. 싱가포르는 벌금 천국이라 숨막혀요. 그런데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고 질서 있으면서도 역동적이에요. 완벽한 균형이죠. 일본 도쿄에서 온 사토시 33세도 한국의 개방성을 인정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기 아프지만 한국이 외국인에게 더 열려 있어요. 일본은 외국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해진 외국인이지만 한국은 정이 있어요.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한국말 조금만 해도 칭찬해주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싱가포르에서 온 케빈 29세는 한국의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 싱가포르는 껌도 못 씹고 길거리 음주도 불법이에요. 규칙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이죠. 안전하지만 로봇 같은 삶이에요. 한국은 한강에서 치맥도 하고 길거리 포차도 있고 새벽까지 놀아도 돼요. 그런데도 질서가 있어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온 첸웨이 31세는 한국의 역동성을 좋아합니다. 대만도 안전하고 친절하지만 한국만큼 24시간 활기차지는 않아요. 한국은 새벽 3시에도 치킨 배달이 되고 4시에도 카페가 열려 있어요.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은 나라예요. 홍콩에서 온 제키 35세는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칭찬합니다. 홍콩도 국제도시지만 최근엔 자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 K-팝부터 전통 문화까지 클럽 문화부터 찜질방까지 다양한 걸 즐길 수 있어요. 획일적이지 않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온 아흐마드 28세는 한국의 종교적 관용을 높이 평가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라 제약이 많아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돼요. 무슬림인 저도 차별받지 않고 할랄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포용적이에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왕리 32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합니다. 중국도 안전하지만 감시와 통제 때문이에요. 한국은 자유로운 민주주의인데도 안전해요. SNS도 자유롭고 정부 비판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평화적이에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죠. 태국 방콕에서 온 나타포니 17세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극찬합니다. 방콕도 관광도시라 안전한 편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안전망은 차원이 달라요. 모든 택시가 앱으로 추적되고 긴급 신고도 위치 추적이 되고 공공 와이파이도 안전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리나 30세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자카르타는 교통체증과 범죄 때문에 대중교통이 위험해요. 한국은 새벽 일시 지하철도 안전하고 버스도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해요. 여성 혼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온 샘 34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뉴질랜드도 안전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심심해요.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고 질서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이런 균형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인 것 같아요.